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양극재 기업들 굉장히 위기에 많이 빠져 있죠. 워낙 사실 많이 2년, 3년 동안 거품을 겪고 지금 이제 반등을 겨우 해 주었는데 리튬의 상승이 인공호흡을 해주면서 약간 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줄 만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좀 찾아서 우연히 찾아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IM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이 지금 ESS 다 좋다 이거야. 진짜로 실제로 ESS가 2차 전지에 아주 구세주 같은 AI 테마로 아주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중점적으로는 AMPC나 ITC 보조금으로 이런 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지 소재 회사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했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양극재 회사들은 니네 다 수혜 받지도 못하는데 왜 같이 오른 거야? 왜 더 많이 오른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LNF가 LFP에서는 가장 양산이 빠르니까 그래 그나마 LNF는 괜찮은데 나머지 회사들 왜 오른 거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프체 왜 오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LNF는 야 이거 지금 니네 아직도 이거 밸류가 불안정해 이렇게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셀 회사들은 강력한 바잉과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의 모멘텀이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 소재들은 니네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일부분은 뭐 이런 셀 회사들이 더 이익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제 좀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요 소개드리면 그거는 다 리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극재 가격은 리튬이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좀 보면은 하나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 광물하고 굉장히 연관이 당연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극재는 특히 다른 애들보다 광물 비중이 굉장히 커서 사실 광물을 재가공해서 10% 마진을 보는 그런 정도의 사실 이렇게 수준이 뭐 그렇게 높은 정도의 임가공의 수치만 파는 그런 정도의 이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 섹터라고. 근데 이게 워낙 많이 변동을 되는데 이게 수없이 최근 2, 3년간 많이 올라서 매출이 거의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것도 양극재입니다. 배터리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리튬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6만, 8만, 9만까지도 거의 가까이 갈 정도로 LFP 수요가 갑자기 올라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광물 가격이 어느 정도 내년까지도 살짝은 오를 수 있다. 이제 하락은 없다. 이런 리포트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앨범알이나 이런 예측도 많이 했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리튬 가격 상승이 만약에 계속 된다라고 하면 원가 상승률이 이제 어느 정도 오르냐. 이게 왜냐면은 기존에는 P가 계속 떨어졌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제 P 가격 떨어진 것도 멈추고 P가 오르고 Q도 오르는 상황이다. 이 양가 쌍끌이다 이 느낌입니다. P가 오르면 당연히 단가도 오르고 매출도 오르는 거죠. 그 보면 이게 사실 리튬이 근데 이게 막 너무 기대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하락이 멈추고 어쨌든 뭐 10%든 오른 거는 매출이 10% 오른 거는 너무나 좋죠.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그대로 10%더 가져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 볼륨이 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50%로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실제 양극재 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래서 원재료 상승비는 9.4%다. 그래서 사실 양극재 판가를 급상승을 이야기하려면 진짜 저점 대비 우리가 10배 이렇게 쭉쭉 가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10배가 오르는 이 기하급수적인 상황에 우리가 완전 꿀맛을 봤었던 거고 이때 최악의 상황을 겪었었던 건데 10배 상승한 수준의 변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이 지금 대비해서 두 배를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너무나 사실 저도 이 광물 가격까지도 최신 업데이트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보면 리튬, 니켈, 코발트 주요 원자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14달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보시면 만약에 리튬이 여기에서 100% 오른다고 두 배 오른다고 하면은 LFP는 7달러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튬은 얘네들의 LFP의 대부분은 리튬 인산철이잖아요. 뭐 인산철은 너무나 싸요. 리튬이 대부분 가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방의 가격을 영향을 받는 구조다. LFP는 리튬 오르면 다 그대로 오른다. 그래서 사실 리튬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원래 예전에는 사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왔어요. 리튬 LFP하고 NCM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됐었는데, 리튬 대비해서 니켈의 가격 하락폭이 리튬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LFP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NCM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삼원계 같은 경우는 31달러 떨어진다. 이게 그래봤자 2배 올라도 이 리튬이 2배 올라도 니네 이 양극재 가격은 10%밖에 안 올라. 그래도 뭐 당연히 오르는 게 어딥니까? 지금 거의 저점 대비해서 뭐 1.5배 이상 올랐으니까 단가가 5% 정도는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리튬이 비싸요. 니켈이 리튬이 2달러, 뭐 3달러밖에 안 하는데 니켈이 지금 7배입니다. 15달러. 이 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되게 니켈 광산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정적이다. 거기다 최소 우리의 판가를 5% 이상씩은 올려줄 수 있다. 이제 하락은 없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매출 볼륨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참조로 알아두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LFP를 하니까 뭐 이런 단가는 더 오르면 그렇게 매출 LFP는 매출 볼륨이 좀 작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오르면 그대로 오르니까 뭐 리튬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셀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1조를 한다라고 하면 2배 오르면 그대로 다 2배 오른 겁니다. 그래서 매출도 2배 더 오르는 거니까 LFP의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셀 회사든 양극재 회사든 그런 부분에서 가격 P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의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 야 그러면 야 니네 지금 알겠어, 지금 리튬이 상승하는 것이 양극재 회사에 좋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느 회사가 가장 메리트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재고 자산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들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떨어졌을 때는 재고 자산이 많은 애들이 불리한 것이고, 이것들이 살짝이라도 반등해주면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되는데, 그 상대적인 것들을 매출액 대비해서 잘 해줬습니다. 매출액 대비 2%, 삼성 SDI 2%, 포스코유체는 뭐 거의 똔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뭐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LNF도 이 얘네들은 엄청나게 큰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입 구조를 보통 센 회사들한테 이런 광물들을 많이 이렇게 받고는 하는데, 얘네들은 뭔 가등인지 많이 리튬을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을 해놨었죠. 그 원인은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 테슬라 때문이었어.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다가 예상 대비 굉장히 출하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실제로 LNF의 원밴더로 하고 있다가 LG화학과의 투밴더로 가면서 이것들이 예상 대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매입을 많이 했었죠. 얘네들이 4680을 테슬라에서 한다라고 성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굳이 3공장을 지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돌아가면서 완전히 다 계획이 흐트러졌었죠. 어쨌든 지난 2년간 재고 평가 손실 누적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리튬 가격 변동 국면에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실제로 이번에 환입된 것도 보면 포스코피처이 한 100억 정도, 50억 정도였나요? 100억 미만이었는데 LNF는 거의 200억 정도 환입이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규모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더 리튬이 크기 때문에 이런 리튬과의 연동을 더 많이 받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Q도 오르고, Q도 이제 바닥을 쳤고 P도 오르기 때문에 P가 오른 적이 지금 진짜 간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보면 뭐 다 이거 리튬 이야기입니다. 거의 뭐 뻔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뭐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리튬이 이제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것들이 이제 공급 문제나 LFP 이런 수요, ESS 수요가 너무나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광물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뭐 큰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진짜 각광을 받고 있다. ESS가 엄청 날 것이다. 수요가 그런 이야기고, 이거 보시면 뭐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 이 그래픽 카드는 CPU는 GPU는 한 번에 완전히 확 몰렸다가
확 다운됐다가 이런 것들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ESS가 옆에서 받쳐줘서 야, 완전히 뭔가 이 에너지를 뭔가 더 공급을 한다라기보다 옆에 뭔가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이런 걸 짓는다기보다 ESS만 설치하면은 이 부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력 변성소를 보면 이렇게 진짜 출렁 이걸 이 최대 피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맥시멈하게 전력 공급원을 가져가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만큼 쓰다가 팍 떴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배터리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두 배의 캐파를 가진 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ESS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실제로 뭔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앱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평소에 뭐 10만 명 가는 앱이다. 갑자기 근데 100만 명 가는 순간에 그런 유입률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크게 인프라를 가져갈 필요 없이 AWS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ESS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이 우리가 이제 하락은 좀 끝난 건 아니냐라고 해서 P와 Q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양극재 회사에게 아주 큰 좋은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장 좀 뭐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 거의 2배 이상씩 올라줬고 제 자산도 많이 올라줘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아 참 제가 멤버십 제도를 한번 좀 테스트로 좀 해보고 있는데 뭐 가볍게 뭐 한번 가입해 보실 분들은 뭐 응원해 주실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